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9회차, 이번 9회차도 지난 7회차와 마찬가지로 유로파 리그하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승무패가 4회차 연속 2월이 됐죠. 그 말은 2월 금액도 많이 쌓여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이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유럽 대항전 16강 2차전이죠. 이거는 이제 벼랑 끝 승부가 될 거예요. 이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테라비와 PSV의 경기인데요. 테라비는 이스라엘 리그 3위 팀으로 주로 4-4-2 형태의 전술을 선호합니다. 최전방에 크로아티아 출신의 페리카의 결정력이 좋고, 이 선수가 제공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몸싸움도 강한 그런 스타일의 공격수예요. 수비형 미드필더 글레이저가 전체적인 팀 밸런스를 유지하지만 이 거친 스타일로 경고가 좀 많은 편입니다.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2대0 승리 거두면서 최근 국내 경기에서는 9경기 8승 1무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예요. 자국 리그에서도 수비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PSV는 전통적인 에르데비지 강팀으로 아약스와 1, 2위를 다투고 있죠. 주로 왼쪽 측면에서 활약하는 각포에 이 개인기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드리블, 돌파, 패스, 득점력 모두 두루 갖춘 그런 공격수죠. 리버풀이랑 맨시티 이런 빅클럽에서 이 선수를 노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 발목 부상이 있었지만 최근 복귀 후에 팀 공격을 주도하고 있죠. 이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 뛰어난 만능형이에요. 전체적으로 미드필더에서 패스 플레이를 펼치고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 뛰어난 그런 공격 전개를 보이는 PSV입니다. 두 팀의 지난 1차전 경기는 PSV 1대0 승리였죠. PSV가 전체적으로 지배한 경기였고, 이 각포가 왼쪽 측면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손쉽게 득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배적인 경기를 계속 했지만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추가 득점에는 좀 실패를 했었죠. 이번 경기도 PSV의 우세가 확실시되는 경기이긴 한데 이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도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죠. 또 테라비가 홈에서도 상대 공세에 부담을 갖고 좀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테라비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보데글림과 셀틱 경기인데요. 보데글림은 노르웨이 리그 지난 시즌 1위 팀이었죠. 현재 리그가 종료된 후 스토브 리그가 진행 중인데요. 중앙 미드필더 패트릭 버그가 팀을 떠났고 지난 시즌 15골을 기록했던 최전방 보데임도 이적하면서 공백이 좀 있습니다. 주전 센터백 마리오스 로드도 이적을 했죠. 공격진에는 노련한 펠레그리노와 솔바켄이 건재하면서 좌우에 측면 흔들기에 이은 중앙 공격 패턴이 자리를 잡고 있죠. 셀틱은 자국 리그에서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죠. 리그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 이 중앙 미드필더 텀블과 최전방 후르시가 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가 됐는데 부상에서 복귀한 야쿠바키스가 최근 득점력이 좀 올라오고 있죠. 앞선 리그 경기에서는 헤트트릭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슈팅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마에다, 하타테 이런 일본 선수들의 경기력도 굉장히 준수하죠. 다만 최근 세트피스 수비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예상외로 보데글림이 3대1로 승리했죠. 이 수비적으로 나서 보데글림 상대로 이 셀틱이 전방 압박을 펼쳤는데 상대가 침착한 패스 플레이로 탈압박하면서 라인이 무너졌습니다. 이 중원 공간에 비면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았죠. 보데글림 중원의 침착성이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입니다. 셀틱은 1차전 패배를 뒤집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한 압박과 이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서겠죠. 보데글림이 침착하게 받아내면서 중원 운영을 통해 최근 흔들리는 셀틱의 수비 라인을 벗겨낼 가능성도 큽니다. 체력적인 여유도 보데글림이 앞서 있죠. 다만 뒤가 없이 공격적으로 나서 셀틱의 파상 공세에 이 보데글림 뒷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겠죠. 이 경기는 아무래도 승패 갈릴 경기로 보여지네요. 세 번째 경기는 파르티잔과 스파르타 프라하의 경기인데요. 파르티잔은 세르비아 리그 1위 팀 61득점 6실점이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주전 골키퍼 이 네만자 알렉산다르 이 두 선수 모두 출중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메스의 골 결정력이 뛰어나고 측면에서 매닝의 돌파와 침투도 굉장히 좋습니다. 중앙에서 패스 플레이가 좋은 판틱이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스파르타 프라하는 체코리그 3위 팀으로 이 공격력이 좀 뛰어나죠. 아담 홀로잭의 기량이 뛰어나지만 이 최전방 공격수 줄리스의 부상 이탈로 이 득점력이 최근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도 이번 경기에는 공격력이 뛰어난 오른쪽 풀백 이 토마스 위즈너가 징계가 해제되면서 출전이 가능한 만큼 좌우 측면 공격의 밸런스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전 골키퍼 니타의 부상으로 홀렉이 대신 출전하고 있는데 중거리 슈팅 처리 이런 볼 처리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난 1차전에서는 두 팀이 팽팽한 경기를 보였었죠. 예상외로 파르티잔이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원정에서. 스파르타는 홀로잭의 측면과 중앙으로 오가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전개를 했는데 이 마무리 슈팅이 조금 부정확했죠. 파르티잔도 박스 안까지 침투하는 세밀한 공격 전개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 두 팀 모두 공격 작업이 여의치 않자 후반 변화를 주면서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스파르타의 라인이 높아지자 이 뒷공간을 파고드는 매닝의 역습 한 방이 결승골로 파르티잔의 승리가 됐죠. 이번 경기도 서로 세밀한 플레이가 부족한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은 골이 나오기는 힘들 경기입니다. 파르티잔이 우세하게 가져가겠지만 이 경기 무득점, 무승부 경기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프라하는 이 크로스 패턴은 되게 좋은데 중앙에서 마무리해줄 공격수의 부재가 있는 상황이죠. 파르티잔의 승무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그 자그레와 세비야의 경기인데요. 자그레브는 리그 6연승의 상승세였는데 유로파 세비야 원정 패배 이후 이 돌아온 리그 경기에서도 로크와 득점 없이 비겼죠. 세비야 역시 자그레브전 승리 후 리그 에스파뇰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두 팀 모두 주중 경기 치른 여파가 남으며 이 컨디션이 좀 떨어졌고 세비야는 이 주전 센터백 레킥도 부상당한 여파가 있죠. 세비야는 레킥 대신 중앙 수비로 나선 쿤데가 에스파뇰전에서 퇴장당하는 좀 악재가 있었죠.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세비야가 확실히 한 수 앞선 경기력으로 안정된 운영을 보였는데요. 전반 초반부터 파포메즈가 박스 안에 적극적인 플레이로 페널티킥 얻으며 손쉽게 앞서갔죠. 전반 막판 세비야 센터백 카르로스의 낙하지점 판단 미스로 이 동점골을 내주긴 했는데 실점 후 이 코너킥 연결 상황에서 오캄포스가 발리슛 골로 도망갔죠. 이어서 전반 종료 직전 역습 전개를 통해서 마샬이 세비야 데뷔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자그레브 왼쪽 윙으로 나선 오르샤는 확실히 존재감이 보였고 굉장히 먼 거리에서도 위협적인 슈팅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전체적인 전력에서 세비야가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원의 탄탄함과 수비 라인도 굉장히 견고하죠. 레킥이 부상으로 출전이 힘들지만 뭐 쿤데 아니면 아쿠냐 이런 센터백도 소화 가능한 이 풀백 자원들이 있는 만큼 큰 공백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격진에 마샬이 합류하면 속도감이 더 붙은 세비야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경기죠. 자그레브가 저격이 있는 팀인 만큼 세비야도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할 경기입니다. 자그레브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올림피아와 아틀란타의 경기인데요. 올림피아코스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약체 보로스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죠. 한 골에 그쳤지만 유효 슈팅만 10개를 시도할 정도로 공격적인 운영이었습니다. 아틀란타는 주말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좀 경기 내용은 팽팽했는데 1대0으로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최전방 공격진의 부상 공백이 아쉬운 상황이죠. 1차전 맞대결에서는 아틀란타가 확실하게 중원을 장악하면서 경기를 우세하게 가져갔어요. 밀라노브스키의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 진영에서 상대 수비 조직을 좀 무력화시켰죠. 다만 공격수들의 마무리 슈팅 정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상대 중거리 슈팅에 선제 실점했지만 공격적인 운영을 계속 펼쳤고 결국 중앙 미드필더들의 공격 가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세를 펼친 와중에 후반 중반 이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짐시티가 동점골을 성공했고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가 클리어 미스한 걸 놓치지 않고 역전골까지 성공을 시켰죠. 아탈란타가 공격진의 부상 공백으로 득점력이 저조하지만 이 세트피스에서는 확실히 이 피지컬이 좋은 만큼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밀라노브스키나 마리오 파사리 이런 미드필더들의 득점력도 굉장히 좋죠. 올림피아코스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1차전 패배를 좀 뒤집으려고 할 건데 아탈란타의 중원과 수비 밸런스가 안정된 만큼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선자원들의 공격력으로 아탈란타가 상대 뒷공간을 지배하면서 이겨낼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올림피아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인데요. 소시에다가 주말 빌바오 원정에서 리그 경기에서 4대0으로 크게 패했죠. 상대의 전반 페널티킥 미스가 없었다면 5대0 경기가 될 뻔했죠. 빌바오의 촘촘한 수비력에 공격 전개가 안 됐고 오히려 후반 중반 이후 코너킥 상황에서 연달아 실점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이어 상대 역습에 두 골을 더 내주고 말았죠. 라이프치히는 주말은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6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상대 센터백이 후반 퇴장당한 후에 내리 5골 퍼부으면서 완승을 거뒀죠. 1차전 맞대결에서는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경기를 지배하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갔는데 이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 실점을 했죠.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치더니 결국 앙헬리노의 크로스를 은쿵크가 헤딩 동점골로 연결했습니다. 후반 코너킥 수비 중에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 실점을 내주긴 했지만 후반 막판 포르스베리가 동점 페널티킥으로 성공을 시켰죠.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우세했던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을 경기입니다. 소시에다가 1차전 원정 경기, 주말 빌바오 원정 두 경기 모두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경기 수가 몰리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커졌고 공격진의 부진으로 찬스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이 수세에 몰리는 경기 패턴을 보이고 있죠. 레프치는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확실히 최근 경기력이 상승세입니다. 은쿠쿠라는 확실한 득점 카드를 손에 쥐고 상대 뒷공간을 노리죠. 부상 복귀한 올모의 폼도 최근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경기 결과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라이프치히가 굉장히 우세하게 가져가겠지만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시에다가 이 빌바오 좀 패배를 통해서 수비 라인을 확실히 점검해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소시에다의 무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라치오와 포르투 경기인데요. 라치오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하위권 우디네스 상대로 1대1로 비기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죠. 수비적으로 내려선 상대 5백 형태 수비벽에 막히며 고전했습니다. 포르투도 주말 리그 경기에서 모레이렌스 상대로 상대 퇴장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골에 그치며 1대0 힘겨운 승리를 거뒀죠. 1차전 맞대결에서는 루이스 디아즈의 이적 공백 없이 포르투가 특유의 공격적인 플레이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라치오는 팀 공격의 전부인 그 이모빌레가 부상으로 빠지며 페드로 원투브로 나섰지만 좀 역부족이었죠. 전반 중반 오른쪽 측면 돌파에 이은 자카근이 선제골로 앞서 나갔는데 포르투의 지속적인 공격 전개에 어려운 경기를 했죠. 포르투의 측면 크로스 공격에 결국 마르티네즈의 헤딩 동점골이 나왔고 후반 초반 다시 한번 측면 크로스에 마르티네즈의 논스톱 슛으로 역전을 했죠. 오른쪽 풀백 마리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2개 어시스트로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에서 상대 크로스가 올라올 때 라치오 센터백들 라인의 이 대처가 좀 미흡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라치오는 2차전에서 페드로 이모빌레 이 두 공격수 모두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격 라인의 확실한 해결사의 부재가 예상이 되죠. 수비 역시 센터백 라인의 박스난 데인마크가 흔들렸고 역습 수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에는 체력적으로 밀리는 모습도 있었죠. 이번 경기도 포르투의 확실히 우세가 예상되는데 라치오가 홈에서 쉽사리 무너지는 경기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라치오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슬라비아 프라하와 그 페네르바체 경기인데요. 슬라비아 프라하는 체코리그 1위 팀으로 최다 득점 최소 실점 팀으로 팀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팀이죠. 다만 최근 중원과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많지만 자국 리그에서는 워낙 스쿼드가 좋고 대체 출전했던 어린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잘 버텨냈습니다.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약체 보헤미안스 상대로 1대0 승리를 했죠. 페네르바체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정상 전력을 꾸리기 힘든 상황이죠. 2월 18일자 구단 공식 메디컬 리포트에 따르면 미드필더 카우베즈와 구스타보, 공격수 외질, 수비수 노바크와 김민재가 부상과 회복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두루슨이 오랜만에 멀티골로 2대0 승리를 거두긴 했죠. 1차전에서는 페네르바체가 김민재의 부상 이후 이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며 패했죠. 김민재, 잘라이 투 센터백의 견고한 수비 밸런스로 전반은 잘 버텨냈습니다. 슬라비아는 소르와 온라인카 투톱을 내세우면서 역습 속도에 강점을 보였고 수비 시에 5백 형태로 숫자를 굉장히 많이 두는 모습이었죠. 프라하가 3대2로 승리하긴 했지만 페네르바체 수비 미스로 인한 실점이 좀 많았죠. 프라하가 확실히 역습 패턴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이 중원과 수비의 부상 변수가 큰 페네르바체 상대로 허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프라하가 홈에서 어렵지 않게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프라하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PAOK와 미튠란의 경기인데요. PAOK는 그리스 리그 2위 팀으로 최근 공식전 14경기에서 12승 2무였는데 지난 미튠란 원정에서 패하고 말았죠. 이어진 리그 아리스 원정에서 0대0 또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야스미 쿠르티치가 팀 내 최다 득점이지만 PK 비중이 매우 높죠. 최전방 원톱을 배치하며 4-2-3-1 형태의 경기 운영을 하는데 공격진, 최전방 공격수들의 득점력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미튠란은 덴마크 리그 2위 팀이죠.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 알라부르크와의 경기에서 패하며 2위로 내려섰습니다. 리그에서 안정된 수비력 바탕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지만 이 브라질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력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이 최전방의 주니어루, 중원의 에반데로와 찰스, 수비라인의 주닝요, 이 브라질 4인방의 의존도가 좀 높아 보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는 미튠란이 효율적인 축구로 승리를 가져갔죠. PAOK가 강한 압박 전술로 거친 경기를 했고 공격 주도권을 잡았는데 마무리 슈팅 정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공세 펼치다가 측면 뒷공간이 열리며 손쉽게 실점하고 말았죠. 1차전 맞대결에선 패했지만 PAOK 경기력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쿠르치치가 나서고 퇴장 징계였던 미카엘디스가 수비 라인을 복귀하는 만큼 PAOK 전력이 한층 더 안정세예요. 우세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PAOK 승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피트스와 라트빈의 경기인데요. 피트스는 에레데비치 6위로 올 시즌 성적이 좀 신통치 않죠.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위트레트와 1대1로 비기면서 최근 공식전 6경기 무승입니다. 지난 시즌 팀 공격을 이끌었던 브로자가 사우스햄튼으로 떠났고 경기 운영을 책임지던 이 탄난에도 터키 리그로 이적을 했죠. 여기에 수비 라인의 중심을 잡아주던 바조르도 현재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죠. 라피드 비엔나는 오스트리아 리그 7위에 머물러 있죠.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슈트롱 그라츠와 비기며 순위가 더 내려갔습니다.
확실히 공격진의 이적과 부상으로 인해 공백이 크게 예상이 됐었는데 뭐 이적생 드루이프가 확실히 제공권 장악이 먹히면서 효과를 조금 보고 있죠. 오른쪽 풀백 시크가 부상인 가운데 대체 자원마저 1차전 퇴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죠. 1차전 맞대결에서는 라피드가 2대1로 승리했는데 출혈이 좀 컸습니다. 오른쪽 풀백 스토커빅이 퇴장당했죠. 주전 수비수 시크가 부상인 상황에서 공백이 좀 커 보입니다. 경기 킥오프와 함께 류치치 크로스를 이적생 장신 공격수 드로이프가 헤딩골로 앞서갔죠. 드로이프 이거 제공권도 좋고 발밑도 준수한 모습입니다. 에르칸의 공백을 충분히 대처할 것 같아요. 비테세는 확실히 수비 전술에 좀 허점을 많이 보였습니다. 역습 수비에서도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맨투맨 수비에서 약한 모습으로 비엔나 그롤에게 추가 실점하며 무너졌죠. 이번 경기에서도 라피트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 허점이 있긴 한데 드로이프가 합류한 이 공격력 앞세워서 좀 이기는 축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수비력이 떨어지는 비테세가 드로이프 합류하면 공격력이 회복한 비엔나의 공세를 받아내기엔 좀 벅차 보입니다. 비테세의 패 예상합니다. 여러 번째 경기는 나폴리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요. 나폴리가 최근 공식전 3경기 연속 1대1 무승부죠. 앞선 인터밀란, 바르샤 이런 강팀들과의 경기는 그렇지만 주말에 그 강등권 칼리아리 상대로는 경기 내용적으로도 밀리면서 체력적으로 힘겨운 모습을 보였죠. 바르셀로나는 주말 경기에서 발렌시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고 특히 오바메양이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기세가 올랐죠.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지배했던 경기입니다. 오바메양이 최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압박 전술을 펼치며 나폴리를 괴롭혔죠. 니코, 페드리 중원 조합도 호흡이 좋아지면서 좋은 운영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나폴리는 수비적으로 몰리며 오시멘 향한 역습 외에는 공격 전개를 못했죠. 오바메양의 연계, 트라우레의 폭발적인 침투, 토레스의 마무리 능력, 확실히 바르셀로나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경기 선제골은 이 지엘린스키의 리바운드 골로 나폴리가 앞서갔는데 트라우레의 크로스가 페널티킥으로 연결되면서 1대1 무승부로 끝났죠. 나폴리는 로사노, 인신의 이 공격 옵션들의 부상 이탈로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죠. 중원과 수비 라인의 밸런스가 좋은 만큼 쉽사리 무너지지 않지만 승리를 가져오기에는 벅찬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사비 감독 체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며 최근 경기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수비적으로 나선 발렌시아를 상대로도 이 상대 뒷공간을 무너뜨리며 경기를 지배했죠. 바르셀로나가 1차전과 마찬가지로 우세하게 가져갈 경기인데 이 결과는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나폴리가 홈에서도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나폴리의 무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베티스와 제니트의 경기인데요. 베티스가 주말 마요르카의 경기에서도 2대1로 승리하면서 최근 공식전 4연승이죠. 매 경기 실점이 있어 조금 불안한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올 시즌은 원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뛰어난 상황이죠. 제니트는 아직 리그 휴식기인 만큼 1차전 종료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베티스가 전반 초반 호아킨의 감기는 프리킥을 이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게스의 헤딩골로 앞서갔죠. 이어 윌리안 호세의 드리블 높이는 중거리 골까지 터졌죠. 제니스도 반격에 나서면서 측면 크로스를 이 노장 아르템 주바가 높은 타점의 헤딩골로 쫓아갔고 곧바로 말콤이 상대 옵사이드 트랩을 뚫고 동점골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아레알이 전반 막판 상대 빌더 미스를 놓치지 않고 가르다도가 세게 골을 성공을 했죠. 제네트가 쫓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측면을 두드렸는데 후반 베티스가 안정적으로 내려서면서 수비적으로 잘 막아냈던 경기입니다. 베티스가 원정에서 예상외로 고전했는데 이번 경기에는 페키르의 징계가 끝나며 공격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네트가 1차전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려고 할 건데 페키르가 합류하는 만큼 베티스의 공격 전개가 더욱 날카롭겠죠? 이 경기 베티스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경기입니다. 베티스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레인저스와 도르트문트 경기인데요. 레인저스는 유로파에서 대선을 거두고 이어진 리그 경기에서는 던지 상대로 무려 29개의 슈팅을 퍼부으며 일방적인 경기를 해놓고도 1대1 무승부에 그쳤죠. 도르트문트는 리그에서 미넨글라 상대로 6대0 완승 거두며 부진을 벗어났습니다. 다만 이 공격진인 레이나 그다음에 수비수 자가두가 이날 경기에서 부상당하며 이 당분간 출전이 어렵다고 하네요. 1차전 맞대결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우세하게 경기를 가져갔는데 이 레인저스의 저돌적인 반격에 굉장히 고전했죠. 측면 공략은 잘 됐는데 말렌이 최전방에서 굉장히 부진하며 득점 찬스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반 막판 이 코너킥 상황 핸드볼 파울로 PK를 내주며 끌려갔죠. 이어 코너킥 상황에서도 뒤로 흐른 공에 추가 실점하고 말았는데요. 이 돌문 선수들의 전반 막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후반 레이나와 무고고를 투입하면서 공격진의 변화를 줬는데 오히려 상대 중거리 슛에 추가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벨링엄의 추격골이 나오긴 했는데 라인을 올리다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자책골 실점까지 나왔었죠. 도르트문트가 최근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급격히 무너지는 경기들이 있었죠. 리그 경기에서는 수비 전술을 3백 형태로 바꾸며 이 뒷라인을 보강하면서 경기력이 좀 안정됐습니다.
아칸지 부상으로 오른쪽 측면 수비 자리에 공백을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죠. 루이스도 확실히 클래스를 보여주며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력이 회복된 도르트문트는 홀란드까지 이번 경기 복귀가 예상되고 있죠. 원정길에 동행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가두까지 부상당하며 수비 라인의 공백이 예상이 되지만 이 다득점 경기가 필요한 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으로 승기를 가져갈 것 같네요. 이 경기 레인저스 패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브라가와 셰리프트 경기인데요. 브라가가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던 셰리프 원정에서 패했지만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톤달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했죠. 셰리프는 아직 몰도바 리그가 휴식기인 만큼 1차전 후 휴식을 취했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 브라가가 일방적으로 지배했던 경기였는데 이 호르타이카로도의 침투 플레이와 슈팅에 기대를 걸었는데 수비적으로 나선 그 셰리프의 밀집 수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전방 막판 코너킥 수비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로 PK 실점을 했고 후반 막판 이 센터백 로드리게스가 공중볼을 그 낙하 지점을 착각하면서 뒤로 흘리면서 추가 실점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경기력 자체에서는 앞섰는데 브라가에게 운이 굉장히 따르지 않았던 경기였죠. 전력에서는 확실히 브라가가 앞서 있습니다. 다만 셰리프가 미드필드 라인까지 전원 라인을 내려서면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설 거예요. 브라가 입장에서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경기입니다. 원체 호르타이카르도를 앞세운 공격 패턴이 완성된 팀인 만큼 1차전 결과를 뒤집기 위해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 같네요. 브라가 홈 경기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공세를 통해서 충분히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경기 브라가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9회차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테라비의 무패, 2경기는 보데글림의 승패, 3경기 파르티잔의 승무, 4경기 자그레브의 패, 5경기는 올림피아의 패, 6경기 소시에다의 무패, 7경기 라치오의 무패, 8경기 슬라브라의 승, 9경기 PAOK의 승, 10경기 피체서의 패, 11경기 나폴리의 무패, 12경기 베티스의 승, 13경기 레인저스의 패, 14경기 브라가의 승. 이상으로 저희는 9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말 경기 10회차 분석 영상도 최대한 잘 분석해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